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6 근대적 개혁의 추진과 반발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와 파의 형성을 봐야 되는데요. 이 개와 파의 형성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틀에서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일단 개와 파의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냐면 북학파, 북학사상입니다.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청나라 오랑캐지만 저렇게 힘이 센 이유는 있다.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청을 배워보자라는 북학파. 북학 사상에서부터 개화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학 사상이 개화파로 바뀌는데 통상개화로는 뭐냐? 문물을 열어 제껴서 문화를 받아들이자. 어떻게? 상공학과 관련해서 모든 걸 통하게 하면서 열어 제끼고 서구의 문물 또는 발달된 문화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이들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가 있죠. 박규수는 인물 문제로 시험에 예전에 과거에 한번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린 여러 번 봤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 때 임술밀란 시기에 진주밀란이 일어날 때 안핵사로 파견됐던 게 박규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터질 때 평양 감사가 바로 박규수였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를 광가민이 합심을 해서 불태우고 선원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통상개화파, 한마디로 개화파 또 1세대가 바로 박규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개화론을 받아들였던 인물들이 1세대인데 자, 이들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개화파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이 개화파가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옹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쪼개지게 되는데 사실 에듀윌의 지필진들은 이거를 지금 개화파는 개화파대로 위장척사파는 위장척사파대로 이렇게 뚝뚝뚝뚝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데 물론 그거도 나쁘진 않지만 흐름대로 타고 가게 되면 이게 엇박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개화파가 쪼개졌던 거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모군란을 설명할 때 갑신정변 터지는 요 바로 앞 단계에서 이걸 설명해야지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해봤자 거기 가서 또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챕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바로바로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약간 맞지가 않는 부분은 잠깐 킵해놓고 넘기는 게 있어요. 거의 없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는 여러분들 제가 일단 건너뛸게요. 요 바로 다음 챕터에 나오는 이모군란 갑신정변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온건개화파의 동도서기론이라는 거 나중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초기 개화 정책 추진을 봐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기는 이 초기 개화 정책으로 뭘 했냐라는 것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10년을 봤습니다. 그러자 최익현 선생님이 흥성대원군아, 네 아들 고종 이제 홀로 정치할 나이가 됐다. 왜 네가 계속하는데? 꺼져. 상소를 쓰자 흥성대원군은 하야를 합니다. 그러면서 빰빠라밤 고종 임금이 아버지 대신에 이제 드디어 본인이 스스로 친히 정치를 하게 되는 친정, 바로 친히 정치를 하게 되는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일본이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일본의 운요 사건, 강압적인 방법, 무력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체결됐던 게 바로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에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국제 에티켓상 어쨌든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이런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은 에티켓상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야 됩니다. 그 사절단 이름이 1차 수신사, 처음으로 일본으로 보내는, 이제는 통신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선지문물을 받으러 가는 수신사를 보냅니다. 처음 가서 기수를 꽂으러 간다. 김기수와찌를 파견합니다. 언제? 강화도 조약 체결 나고 나서 바로니까 똑같이 1876년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외우기도 좋게끔 딱 1880년에 고종 임금은 다시 한번 2차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여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누구를 보낸다고 얘기했습니까? 고종의 오른팔이자 원로 개화파, 개화의 1세대입니다. 김홍집 아치를 보냅니다.
사실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본으로부터 강화도 조약 때 우리는 세금을 못 때리는 무관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한번 받아보려고. 그 다음에 자꾸 인천을 열라고 해요. 인천 말고 항구를 다른 데를 열려고 일본과 딜을 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김에 홍지바. 정말 일본이 4년이 또 지났는데 더 발전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일본은 일단 우리가 원하는 요구 1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울할까요? 그 우울한 마음에 우리 홍지비 아찌가 어디를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 사신으로 와 있던 청나라 외교대사관으로 찾아가서 사신으로 와 있던 황준센 또는 황준헌을 김홍집 아찌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황준센에게 얘기를 하죠. 중센 형 어떡해요 일본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도 못 얻어냈어요. 어떡해요 당황하지 마라 홍지바 이 책을 봐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면서 조선이 해야 되는 책략이라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줍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홍지바 러시아가 내려온다.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건네줍니다. 이게 미국과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연미론이 반영된 책이죠. 이 책을 갖고 김홍집은 국내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보고를 하죠. 전하 어떻게 됐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뭐? 전하 이걸 보십시오. 응? 전하 조선 책략 황중센이 쓴 조선 책략 러시아가 내려온답니다. 전하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 조선 책략 책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고종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던 거 복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량 인쇄해서 시중에 갖다 뿌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엄니 성리학으로만 가득 차 있는 아이들 지금은 이제 동서남북노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인파 이들이 위정척사파가 됩니다. 이 시기에. 바른 것은 바를 정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바른 것은 뭘까요? 성리학적인 질서입니다.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사악한 것은 뭘까요? 서양의 모든 것. 전하, 신미양요 때 사건 잊었습니까? 미국이랑 우리 싸운 거 잊었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랑 싸울지 안 싸울지 친하게 지낼지 나쁘게 지낼지 아직 판단도 안 쓴 마당에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모르는 마당에 왜 미국과 손을 잡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라면서 위정척사파 중에 이만손이란 인물이 영남을 대표해서 또 그리고 영남에 있는 유생들의 10,000명의 상소를 모아서 영남만인소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책략은 널리 퍼지게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킵해놓고. 한편 고종 임금은 조선 책략은 조선 책략이고 홍집에게 또 물어보겠죠. 뭘 물어봅니까? 홍집아, 두 번째로 수신사로 네가 갔는데 어떻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직접 보고하니까 4년 만에 일본이 더 발전했니? 전하,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제 우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빨리 대화 정책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 임금이요. 1차 수신사 때도 이미 우리는 말 탈 때 기차 타는 걸 들었지만 어영부영 대화 정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4년 지나니까 홍집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발전합니다.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고종 임금은요. 딱 외우기 좋게끔 1880년 2차 수신사를 갔다 온 김홍집의 조언을 받아서 드디어 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대화 정책을 하려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가만히 있으면 서구의 문물이 막 발 달렸어요? 막 그냥 들어와요? 아니죠. 대화를 하기 위한 정책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기구 이름이 뭐냐면 통하리라 뭐가 통하는데? 서구의 문물이 통하리라는 통하리라 뭐가 통하는데? 서구의 문물이 통하리라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대화정책 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구를 만든 후에 이 예하에 12사라는 걸 두고 본격적으로 대화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12개의 기구를 두고. 그러면 이때 통하리라 통리기무아문이 했던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첫 번째,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서구와 우리는 병익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서구의 폭발적인 무기 성능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도 새로운 군대를 만들자. 국방력 강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군대가 뭐냐면 바로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합니다. 여러분들 별무반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별무반은 특별한 무술을 지닌 반입니다. 언제? 고려시대 때 윤광이 여진족을 털기 위해서 만든 군대라면 이제는 무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중요해요. 특별한 기술을 지녔다라는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또 통할이라 통일규모문이란 개화정책기구를 만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서구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여러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형 청나라에게 사절단을 파견해요. 탤런트와 이름이 똑같은 김윤식 아저씨를 파견하는데 이때 파견했던 사절단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일단 청나라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쁘지만 청나라. 사실 이 옷도 중국에서 산 후드티예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이걸 사고 바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40만 원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후드티는 3만 원 주고 샀는데 43만 원 후드티입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이렇게 청나라로 건너갔어요. 영선사가 청나라로 건너가서 뭘 배울까요? 기억나세요? 이때 청나라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 우리가 비록 서구에게 틀렸지만 우리 청나라, 중국의 정신, 제도, 사상은 퍼펙트하다. 우리가 밀렸던 서양의 기술만을 배우자라면서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라는 양무운동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선사가 가서 당연히 청나라로부터 서구의 무기를 배우는 거 또는 무기 만드는 제작법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져요. 어떤 슬픈 일? 아무리 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니 미분적분 미분적분을 해야 되는데 덧셈 뺄셈 또 안 배웠는데 어떻게 미분적분을 하겠어요? 지금 서양이 무기를 배우러 청나라에 갔는데 아니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식을 알고 어떻게 비법을 배워서 오겠습니까? 너무나 우울합니다. 김윤식이 또 청나라에게 얘기를 하죠. 청나라 교관에게 형 어떻게 나 무기 배워서 가야 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때 청나라 교관이 또 얘기를 합니다. 윤씨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윤씨가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우리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나라의 미친 듯한 알선 속에 체결됐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조선 책략이 만약에 if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했던 거 또 복습입니다. 이게 왜냐면 한 큐에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시험에 황준생 샤나샤나 꿀랑꿍 조선 책략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이래. 어머나 러시아가 내려온대.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대. 또는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는 내용을 사료로 통째로 던져버립니다.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책에 들어온 또는 다음 책이 국내에 들어온 결과 영향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정답은 딱 두 개. 첫 번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이 책 들어오고 나서 이거 올라갔잖아요. 상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 챕터 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디에 사절단을 보내냐? 이건 다 묶을게요. 똑같은 사절단이니까요. 그 다음엔 이제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으로 보내는 거는 누구를 보내냐? 또 일본이 되어줘야 돼요. 자, 일본으로 갔던 사절단 이름을 일본을 조사하고 보고 관찰한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로 여기를 신사유람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는 뭘 배우겠어요? 당연히 일본은 중국과 다르죠. 서구에게 털렸을 때, 미국 형님에게 털렸을 때 미국 쩐다, 서양 애들 개쩐다. 우리의 기술 당연하거니와 당연히 찐따거니와 그리고 서구의 뛰어난 사상제도 정신 이것도 받아들이자. 중국은 자기들의 사상제도는 그대로 두고자 했더라면 일본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양의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사상, 제도, 정신 그들의 모든 걸 받아들이자라는 게 일본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를 통째로 다 배워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파견했을 때 뭐로 파견을 하냐? 암행어사 형태로 파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정척사파가 워낙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나영석 PD가 하게 되는 예능 프로그램 보게 되면 처음에 외국 출발하기 전에 연예인들, 출연진들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잠깐 만나는데 했더니 갑자기 막 출발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일본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사절단 애들을 암행어사 형태로 파견하는 곳에서 부산을 보냅니다. 그리고 배 띄워서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 미국으로도 갑니다. 기억나세요?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이건 미끼 상품. 우리나라의 그냥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광화도 조약.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어떤 최초의 근대적 조약?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자 또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그냥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 최초에 우리가 서양과 체결했던 근대적 조약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국제 에티켓상 그리고 외교 관례상 이렇게 어쨌든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사절단을 파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조미수호 통상의 조약의 결과 어디로 사절단을 파견하냐? 뉴욕!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사절단을 가려면 너무나도 먼 길이에요. 여길 가려면 비행기를 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사 중에 보잉사라는 비행기사 아시죠? 보빙!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합니다. 뉴욕!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요.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구의 문물을 보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멤버 중에 한 분으로 누가 있냐면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유길준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빙사로 갔다가 귀국하지 않고 홀로 유럽을 더 구경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서양의 유럽을 보고 느낀 걸 쓴 서유견문이란 책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다다음 강의 때 보겠지만 유길준 선생님은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시기도 하십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빙사. 그러면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파견을 했고요. 연도를 외울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심하니까 그래도 1883년에 보냈는데 이건 왜 얘기를 했냐면 이모군란 터지고 나서 이후에 파견했던 게 보빙사입니다. 요거는 이모군란 갔을 때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뉴욕! 여기까지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1차 수신사 기수를 꽂으러 갔던 김기수. 그리고 2차 수신사가 중요합니다. 홍집이 아치, 조선책략.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정답은 2개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영남만인소가 이만손의 주도로 일어났다. 그리고 개화정책기구 통화리라 뭐가 통하는데 서구의 문물이 통하라는 통리기마문 그 밑에 12사를 설치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군령 원래 우리 조선은 5개 군대가 있었잖아요. 여기 중에 2개의 군대를 남기고 3개의 군대를 정리해고시켜요. 요 2개만 남깁니다. 그리고 세이브한 돈으로 뭘 만드냐면 여기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책으로 바로 사절단, 조사 시찰단, 비밀리에 암행어사 형태로 박정량, 어윤중, 홍영식 등이 파견되는데 다 골고루 다 보러 가요. 근대 시설이나 정책, 일본은 제도니 뭐든 다 서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찰 보고서인 문견 사건이라는 걸 제출했다라는 거고, 영선사는 청나라 텐진의 윤식이 아치 갑니다. 무기제조법, 군사훈련,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는 양무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와요. 이모군란 발생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이 영선사가 만든 게 뭐냐면, 이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무기, 기기,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왜? 서양의 무기 만드는 걸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보빙사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파견합니다. 뉴욕! 보시면 미국 공사의 내한에 대한 답방이고, 민영식, 홍영식 등이 파견됐고, 최초로 서양에 파견된 사절단, 그리고 6일주는 미국에 남아서 계속 유학을 합니다. 돌아와서 나중에 서유견문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영선사는 돌아와서 기기창이고, 그리고 보세요. 돌아와서 근대 개화기구가 만들어져요. 전항국, 화폐, 화폐 주조, 그 다음에 기기창 무기 제작, 그 다음에 방문국은 신문사, 우정총국은 좀 이따 나중에 갑신정변 때 볼 거예요. 우체국입니다. 이런 근대 기구들이 설치됐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인드별 형태가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통리기무함은, 별기군, 그 다음에 보빙사, 사절단 할 때 여기 사절단에 가라고 비워둬요. 타이틀 제목이 1880년대 초기 개화정책.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비어져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초기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개화정책이 들어가면 됩니다. 통리기무함은, 별기군, 영선사, 조사시찰단, 보빙사, 기기창 설치 이런 것들, 여기 우정국 설치 이런 것들, 초기 개화정책을 하나 비워놓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통리기무함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고종이 만든 초기 개화정책 기구다 샤랑샤랑 꿀랑꿍 설명해놓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정치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통리기무함은, 2번 의정부, 3번 비변사 할 때 통리기무함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요. 넘어가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조금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거를 한 큐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위정척사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킬 위, 바른 것을 지킨다.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사악한 게 뭐다? 성리학적 질서 외에 서양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위정척사파는 이제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구분할 필요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살인파입니다. 살인파에서는 이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정척사파가 돼서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날 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1860년대인데요. 1860년대는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흥성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이 뭐예요? 걸어 잠그는 세국 정치죠. 이때는 위정척사파랑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겠죠. 서로 꿍짝꿍짝 밀고 땡기고 엄청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항로 같은 인물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척하주정론.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고 우리는 전쟁까지 불사하고 전쟁을 주장합니다. 흥성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했겠죠. 끝났어요. 그 다음에 70년대로 들어옵니다. 70년대는 기억나십니까? 1876년대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일본에게 문물을 열어 제끼잖아요. 항구를 열어 제낍니다. 개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구를 열게 되잖아요. 당연히 위정척사파는 이 개항을 반대하겠죠. 그리고 시험에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나온다는 최익현 선생님, 흥성대원군 꺼지삼 상소를 썼던 최익현 선생님, 고종임금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자 또 도끼를 들고 갑니다. 전하, 이거 안 됩니다. 서양 쉐끼나 일본 쉐끼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걔들에게 문물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외구나 서양이나 똑같다라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고 항구를 열면 안 된다는 개항 불가론을 외쳤던 게 또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개항을 반대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 우리는 항구를 열었어요. 부산, 인천, 원산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위정척사파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딱 외우기 좋게끔 통할이라 뭐가 통하는데 서구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또 2차 수신사로 갔던 홍집이 앗지로부터 조선 책략이란 책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냐? 결국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과도 이제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당연히 또 위정척사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특히 조선 책략에 맞서서 누가 이만손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을 모아서 10,000명의 상수를 올리는 영남만인소가 일어났다라는 거 했던 거 복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90년대입니다. 90년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흥성대원군과 함께 개화 코드를 맞춰서 서구의 문물을 들어오는 걸 막게 되는 세국정치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임금이 들어서면서 결국 우리는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때 맞서 싸웠지만 항구를 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위정척사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는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면서 서구의 문물이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사절단도 파견하고요. 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바로 위정척사파들이 마지막 단계는 의병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90년대 들어서는 의병을 한다라는 거. 나중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다 배울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흐름으로만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조선 책략과 관련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그 다음에 인물 문제로 관련돼 있는 최익현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이에요. 보세요. 양이 서양 애들의 금이 이르러서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하대요. 덜어내자, 정벌하자. 서양의 문화를 배척하고 전투를 주장했던. 그리고 최익현의 외양일처럼 보세요. 외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서양 오랑캐와 똑같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할 때 반대했던 거죠. 그리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던 유포했대요. 황준센의 사사로운 책자.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고 울음이 버거지 눈물이 흐른대요. 그러면 요거 자료 줬을 때 다음 자료와 관련된 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했을 때 또 찾으면 되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기 개화 정책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발의 내용은 갑신정변 이모군란인데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